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좀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금요일날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당시에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하락을 좀 진행했었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4시 10분까지 해서 4시 7분까지 해서 쭉 좀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와 주나 싶더니만 선물 쪽에서 매도세를 엄청나게 쏟아냈었던 상황이고, 자, 최근에 많이 매수를 진행했었던 선물 쪽인데 오늘 꽤나 많은 물량을 정리했었던 이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급상 안 좋은 구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엄청난 매수세를 질러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차트상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 저항선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봐 드리면서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까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지금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댓글에다가는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오후장에 들면서 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라든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바로 이 선물 지수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이전까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오후장에 들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난 선물을 질러봐줄 때가 참 많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줬으면 참 좋았었겠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이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코스피를 6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오늘은 좋지 못했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선물 쪽에서 롱베팅, 그러니까 상방 베팅을 많이 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최근에 쏟아져 나왔었던 내용의 그 이제 선물 매도 폭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매도를 쏟아냈었던 날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렇게 3조 8천억 가까이 보시다시피 이 현물도 3조 8천억, 그러면서 선물 쪽에서도 3조 8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기존에 들고 있었던 수량을 거의 절반 가까이 정리를 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풋옵션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338억 원 어치는 들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콜옵션 쪽에서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식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선물만 제외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던 오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현물 매도, 그러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진행했었고,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도 하방 베팅, 풋옵션 매수 같은 경우에도 하방 베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식 선물도 하방 베팅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어디서 받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등 가격이 얼마로 이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냐면은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87.5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하이닉스가 정규장에서 얼마에 마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그러면 체크를 좀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차트가 바로 정규장으로 종가 마감했었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156만 7천 원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했었던 하이닉스이다 보니까, 우리 이 156만 7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이 등 가격인 987.5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987.5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1586.8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올림해서 1587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자, 1587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 주신 다음에 1587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방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미결제 약정을 딱 체크를 해봤더니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500계약, 600계약 이렇게 쌓여있는 구간을 넘어서 2000계약이 한꺼번에 걸려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 수치가 965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으로도 보시다시피 콜옵션 쪽에서도 이쪽에 가장 많은 물량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965포인트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965포인트 곱하기 1587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153만 1455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153만원만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 주실 건데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153만원의 가격대로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금 아래쪽에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900포인트에 가장 많은 물량이 걸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587이라는 숫자에다가 900포인트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 142만 8,30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8,300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3만원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143만원을 기준으로 2차적인 지지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자, 1050포인트에 가장 많은 물량이 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50포인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1050포인트에 마찬가지로 이 풋옵션 쪽에서 2200계약 가까이가 쌓여 있었던 상황이면서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1500계약 가까이가 쌓여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50포인트를 기준으로 1587원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는 166만 6천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166만원이라는 가격을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100포인트에도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물량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1100포인트에 1200계약 가까이 마찬가지로 2000계약 가까이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587 곱하기 1100포인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보시다시피 174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2차적인 저항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차트에다가 한번 표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꽤나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선이 있지만 우리가 검정색 선 라인에만 주목을 해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적으로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 153만원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50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도 가까운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간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1차적인 물량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바로 이 143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차트를 길게 당겨놓고 봤을 때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153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이미 앞전에 갭으로 뛰어넘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143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저항을 받다가 갭으로 뛰어넘어졌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구간은 매물대 공백도 있는 자리면서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66만원의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66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지지가 한번 연출됐었던 구간이고 갭으로 하락한 이후로는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166만원의 가격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 지지를 받다가 급락이 연출됐었던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줬던 바로 그 구간이 바로 이 174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다 보니까 우리 단기적인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미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낙폭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1, 2차에 나눠서 접근해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면서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봐 주면서, 자, 이 왼쪽 어깨를 만들어 내봐 주면서 머리통을 만들어 내봐 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내봐 주고 있는 중인데, 여기까지 수복을 해준 다음에 이 다음번 구간 이렇게 찔러 놓고 뺐다가를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미결제 약정에 하방에
하방했다가 또한 마찬가지로 상방했다가 달아놓으면서 하방 베팅, 상방 베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방 베팅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의 이 의도 자체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낸다라는 그 의도로 해석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구간에서 박스권에 가둬놓고 가두리를 치면서 이 발라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질러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비중 조절에 들어갔었던 외국인들인 만큼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그들의 타점에 맞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들의 이 포지션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면서 이 매수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금요일장에 결과적으로 나스닥에서 바로 이 마이크론이 하락하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SK 하이닉스인 만큼, 자, 우리가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일단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시황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치채셨겠지만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010-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100분께 하이닉스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내가 알아서 그냥 요거 보고 대응해야지, 아니면 그때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가 그때 보내면은 이미 늦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선착순으로 100분께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 SK 하이닉스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다가 번호 한 번 더 띄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7605-8354번으로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220만원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뒤에다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00% 정도 다 들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220만원에서 물렸다라고 해서 100% 다 물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대응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 다 들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현금 비중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50% 정도 들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무시할 수 없는 변동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잡아가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 확인하고 매도를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출됐었던 SK 하이닉스의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로 챙겨가면서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 가두리 구간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안내를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7605-8354번으로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은 매도 타점 한번 물어보지 뭐가 아니라 지금 보내주시면은 타점이 왔을 때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종목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SPG가 12% 가까이 상승하고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1%, 그러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튀어서 올라오고, 신성델타테크도 로봇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원익홀딩스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상황인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종목 선물을 한 가지 준비를 좀 해왔었고, 특히나 이 삼전릭스와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초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앞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하이닉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한 불은 좀 껐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선을 돌파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내리거나 아니면은 박스권 횡보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올라가는 추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60분봉으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에 어쨌든지 간에 아직도 큰 틀에서는 걸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채널로 빠지고 있었던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수평하게 이 구간에서 계속 빠지고 있었던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나 싶더니만 최근의 구간에서 강력하게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200만원까지 다시 한번 급등세를 유지를 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추세선을 돌려봐주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추세선 상단을 돌려 세워봐 주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었던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급락이 연출됐었던 그 구간에서의 저항을 좀 맞이했었고,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저항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174만원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 하이닉스 그냥 뭐 냅두면 올라가겠지 뭐로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라기보다는, 자,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가 이렇게 속절없이 많이 빠졌었던 최근에 한 달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다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외국인들과 같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그들이 갑자기 이 매도세를 쏟아내는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서 비중 조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 내봐줬었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세게 가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었던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로봇 종목들이 세게 가겠다라고 천명을 했었던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리로 인해서 로봇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이 포지션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수량으로는 우리 로봇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로봇 종목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요,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로봇 종목까지 같이 받아보실 분들은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하이닉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하이닉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